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리언 투자 진행의 아나운서 조현민입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3,500까지 터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추석이 지나고 더 오를까 아니면 이제는 좀 조정이 올까 이런 고민들, 궁금증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오늘 밀리언 투자와 함께 하신다면 이슈부터 또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만한 종목들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50분 동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밀리언 투자 출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밀리언 투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긴 했지만 앞으로 이 방향성이 더욱더 궁금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부탁드립니다. 예, 주시장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잡아내는 저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제 예상에는 사실 오늘 오후장부터 좀 밀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긴 연휴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전에는 개장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을 보면은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우선 거래도 못하는 시장에 일주일 이상 물려있기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는 투심이 발동을 하면서 저는 오늘 하락장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투심은 좋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미국의 셧다운은 뭐 길어봤자 사실 평균 한 8일 정도, 8거래일 정도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셧다운이 끝나고 나면은 남은 재료는 사실 금리 인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재료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시장의 투심은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움직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앞에서 제가 시장의 어떤 그 반응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말 그대로 저는 10월, 11월, 12월 장이 저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올 매크로 악재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하반기는 좋은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2차 전지를 계속해서 들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시장과 무관하게 내 수익률은 조금 저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 펼쳐질 상승장 동안에 과연 어떤 업종이 좀 주도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업종에 대해서 어떤 업종이 앞으로 주도할지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10월부터 랠리에 편승할 수 있는 공략주 2종목까지 한번 제공을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밀리언 터치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공부방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지금 켜시고요. 화면에 사진을 찍듯이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고요. 그 링크를 꼭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의 공부방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가능하고요. 문자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더욱더 쉽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문자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QR코드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켓 브리핑 시장 시간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부터 단순히 그 추석 이후뿐만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강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우선 내용을 하나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선 거래대금 상위를 좀 봐야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 상위 15위. 오늘 일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대금 상위 15위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2,400에서 2,500개 가량 되는 주식 가운데서 가장 많은 금액이 거래가 된 종목들이라는 거죠. 자, 이 중에서도 오늘 상승 흐름을 보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당일 주도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대금 상위 한번 포진되어 있는 근데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SK스퀘어, 제주반도체, 원익 IPS, 네오셈 다 보면 어떤 종목이죠? 반도체 업종 내에 있는 종목입니다. 네, 실제로 저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따로 영상을 제공드리면서 요새 계속 떠드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뭘 잘 봐야 된다? 반도체 잘 봐야 된다. 특히 지금은 장비주들 위주로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 관련된 공약주들도 계속해서 제가 공부방 그리고 밴드방에는 제공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볼 수 있느냐? 내용 하나씩 보게 되면은 힌트가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오픈 AI가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소재를 SK하이닉스와 삼성에게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과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이제 샘 알트만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지금 최근에 뉴스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제 샘 알트만 같은 경우 SK 최태원 회장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뭐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필요한 반도체 소재의 상당 부분을 어디서 공급받기로 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공급받기로 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HBM입니다. 자, HBM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은 이 두 기업의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될 수밖에 없어요. 즉,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빅테크 기업들의 캐픽스 투자, 자, AI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매우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제 10월에 남은 어떤 대기되어 있는 일정이 뭐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연말까지 한두 차례 금리를 더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자율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기에 부담이 더 없어진다라는 거죠. 즉, 은행 차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이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캐펙스 투자를 굉장히 크게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말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빈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작년 연말에 올해 40% 높인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할 텐데 연말이 되면 금리가 어때요?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 규모를 더 늘리겠죠. 자, 데이터 센터를 늘리게 되면은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요? GPU 칩이 들어간다고요. 자, GPU 칩이 당연히 들어가니까 HBM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최근에는 장비주에 먼저 집중을 하라고 하냐면, 자, 캐픽스 투자가 증가해서 반도체를 많이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생산을 하기 위한 장비나 설비 쪽에 먼저 투자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장비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소재 부품이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판 쪽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회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장비를 보고요. 올해 연말 때쯤부터는 소재 부품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내년 쪽에는 기판을 좀 보는 이런 방향으로 투자를 잘 설정을 해놓는다면은 이번 상승장에서 가장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서 인사이트로 제공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시가총액 상위 15종목 중에 오늘 상승률이 가장 높았었던 주도주를 딱 4종목으로 추려보면 어떻게 나와요? SK하이닉스, SK스퀘어, 제주반도체, 네오셈 이 4종목 정도가 나옵니다. 자, 박성재 전문가의 이 매매 방법론 어떤 거죠? 스마트머니. 자, 이 스마트머니 방법을 채택을 하면 과연 이 주도주를 잡을 수 있었느냐? 잡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SK하이닉스죠. 오늘 굉장히 세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크게 올라갔어요. 장중에 10%까지도 올라갔는데요. 한번 보게 되면은 추세가 어때요? 굉장히 좋지 않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자, 8월 말이랑 9월 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방향이 어떻게 돼요? 크게 돌아 올라가죠. 스마트머니 신호, 제가 만든 신호를 받아만 가셨다면 기회를 밑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제 매매 방법론 한번 다 기억을 해보세요.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그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한다 그랬죠? 5거래일 이상 거래량이 세게 늘어날 때 매수를 할 수 있었다. 만약에 스마트머니 기법 이론, 매매 이론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 구간 정도에는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신호가 정말로 수익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충분히 이 도구를 증명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신호를 받아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밴드방 들어오시면은요. 신청만 하시면은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해라. 제가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제 말 믿지 말고 직접 받아가셔서 그냥 드릴 테니까 검증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SK스퀘어예요. 마찬가지죠. 하락이 쭉 나오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 방향이 어때요? 바로 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떨 때 매수를 할 수 있다?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 바로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5거래일 연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면은 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신호만 있으면 그럼 다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하나의 현상과 기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꾼입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도 분명히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손절 추세선이라는 제 기준을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자,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셰프들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 조리 도구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조리 도구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 되겠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셰프가 아닌 일반인들이 좋은 요리 도구를 갖고 있는다고 해서 맛있는 요리를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머니 신호는 좋은 도구예요. 자, 맛있는 요리 혹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매매 도구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잘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거 뭐예요? 경험치죠. 이 경험치는 박성재 전문가가 교육방, 밴드방에서 제공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도주가 뭐였어요? 제주반도체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쭉 하락이 나오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방향이 돌아져 올라가죠. 그리고 5거래일 연속 거래량이 늘어날 때 이때쯤에 매수를 할 수가 있었겠죠. 자, 네오셈 마지막 15위에 위치한 주도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쭉 하락이 나오다가 신호가 뜨고 나서 5거래일 연속 거래에 늘어났을 때 이때쯤에 매수를 할 수 있었다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급등 시세를 본인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실제로 이런 구조로 거래를 한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한미약품입니다. 제가
저희 밴드방에 9월 22일 오후 3시 11분 종가 베팅이죠. 9월 22일에 한미약품을 제시를 드렸어요. 매수할 수 있다고. 자, 언제냐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와요. 들어온다고 바로 매수를 해도 된다고 했어요? 아니죠. 5거래일 이상 거래량이 들어올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거라고요. 이때가 9월 22일입니다. 자, 요때 뭐예요? 제가 한미약품 36만 5,500원에서 36만 6,500원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거진 50만 원 근처로 갑니다. 자, 거의 25%에서 30% 시세가 일주일 안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실제로 이용을 해서 본인의 수익으로 치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구사하는 어떤 매매의 기준이 이 스마트머니 신호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수 포인트, 기술적 분석 포인트, 여러 기준들 중에서 한 가지 기준을 제가 보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 스마트머니 신호예요. 그래서 다양한 저는 매매 방법을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의 주도주를 잘 잡아내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있는 메리트가 뭐예요? 굳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아니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기준으로 종가 베팅도 이렇게 종목을 제공을 드립니다. 9월 15일 오후 3시 13분 뭐예요? 종가 베팅 9월 15일에 드린 종목이 뭐예요?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자, 10만 3,800원 이때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올라가요? 16만 원, 17만 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자, 주식 50% 이상 시세가 어때요? 이틀 뒤부터 나왔다고요. 나왔습니다. 자,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트렌드, 로보티즈가 사실상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했잖아요. 시장의 핵심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성재 전문가랑 같이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라캐스트도 어때요? 로봇주 갈 때 굉장히 세게 올라갔죠. 자, 보시면 교육방에서는 9월 16일 오후 3시 16분 종가 베팅으로 한라캐스트 드렸습니다. 이때예요. 다음 날 굉장히 세게 올라갔어요. 플러스 13% 올라갔습니다. 이때. 자, 그리고 며칠 더 견뎠으면 손실이 날 수 있는 구간을 견뎠으면 어때요? 더 큰 수익도 낼 수가 있었겠죠. 자, 이런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배워보고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QR코드 찍고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머니 신호라든지 여러 방법론 같은 경우도 제가 무료로 다 제공드린다는 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그냥 QR코드 누르고 참여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다음 설명은 비트코인으로 넘어갑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이 다시 순매수로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큰 방향성에서는 어때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셧다운으로 들어가는데 대체 자산이 더 크게 부각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현재 비트코인의 트레저리 기업들 제가 이제 가끔씩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 현재 이게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이라고 해서 이거를 준비금으로 이제 마련을 하는 기업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탑 100 리스트인데요. 이 탑 100 리스트의 기업들이 지금 확보한 비트코인 수량이 10만 103만 9,274개를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100만 개 넘게 확보를 했죠. 근데 비트코인의 총 수량은 몇 개죠? 2,100만 개고 이거는 불변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피델리티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옵니다. 2030년이 되면은 이 중에 기업들이 840만 개를 잠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자,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는 금 차트입니다. 금. 자, 금이 계속해서 어때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국제 정세의 불안정,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신용 등급이 내려가고 또 이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최근에는 셧다운 이슈까지 되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하나로 정리하면 됩니다. 뭐가 이 금 가격을 올렸냐면 결국에 국채 시장의
불안정이 금 가격을 올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미국이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당할 정도로 지금 어때요? 국제 신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부채를 남발해서 그렇게 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주는 국가가 없어요. 그죠? 브릭스 국가들도 미국 국채 안 사죠. 그리고 금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 입찰료를 높이려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미국의 S&P 500의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보다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미국의 국채에 대한 이자가 높다라는 말은 뭐냐면 국채 가격 자체, 가치 자체가 어때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이 국채의 시대가 종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특정 국가의 재정 자산과 무관한 이런 대체 자산들의 자금이 몰리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국채에 오를 투자하고 뭐 주식에 오를 투자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논리는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결국에는 금과 성격이 비슷한 자산이 뭐가 있어요? 경질의 자산에서는 금보다 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래요. 아, 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다른 거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금보다 더 좋은 경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시가총액이 10분의 1도 안 되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수를 해야 돼. 라는 어떤 투심이 저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채랑 주식을 1대1로 우리가 같이 한번 묶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다면 이제는 반대입니다. 코인이 됐든 금이 됐든 이런 경질의 자산과 주식을 같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결합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QR코드 누르고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으로 꼭 들어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앵커님께서 자세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짚어주시는 전문가님은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젊은 피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의 스마트한 지식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엠밴드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저희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사진을 찍듯이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고요. 그 링크를 꼭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의 엠밴드 공부방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또 나는 이 방법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경우에는 문자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더욱더 쉽게 입장 드릴 수 있는 링크 지금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QR코드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머니 기법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전문가님의 종목들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요. 이 리뷰부터 들어보고요. 다음에 기법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제 그 밀리언 투자에 출연을 한 게 오늘이 5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출연을 했던 것이 4번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공략주로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리뷰 시간에 가져와서 설명드린 종목들은 제가 작년에 출연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들, 그리고 올해 3월에 딱 이틀 정도 제가 출연해서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의 상승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100%가 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 보유를 했었을 때 300%까지 되는 종목들까지 저는 충분히 증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번에 제가 방송을 다시 한번 출연을 하면서도 조금씩 증명을 드려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출연한 지 이제 2주 전부터 제가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씩 출연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나이백,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을 드린 거죠. 이거는 벌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제 일자로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NHN KCP라든지 두산 테스나는 목표가를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세 종목은 모두 다 어때요? 시세 기준으로 10%가 넘었고요. 나이백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게 목표가 기준 수익률인데 오늘 시세가 기준으로 보면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왜 드리는 거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죠. 저는 1차 목표가의 전량 매도를 하는 것을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시장 트렌드 변화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주를 소개를 드리기 때문에 보통 10%, 20%까지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10에서 20%만 덜어내고 나머지는 조금 들고 가면서 2차에서 최대 7차까지 한번 보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 목표가가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이백에 대해서는 1차 목표가 35,000원을 제가 제시를 드렸는데요. 실제 차트로 보면 오늘 어때요? 37,500원까지 올라가 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보면은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머니 신호가 3번 뜨고 나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났고 폭발적으로 딱 늘어나는 상황에 제가 공략주를 소개를 드리니까 어때요? 랠리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렇게 똑똑한 자본들을 밑에서 잘 포착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이거 가져가 봐라. 이 신호를 받아가시는데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신청만 주시면 제가 다 드리는데 왜 직접 검증해 볼 생각을 안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고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는 뭐 공략주만 보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략주를 소개해드릴 때는 이미 늦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한참 올라가고 나서 드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 말을 그렇게 믿지 말고 이 신호 가져가서 직접 한번 이용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2차 목표가도 제시 드려야겠죠. 2차 목표가는 4만 원을 제시를 드리고요. 자, 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더 상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이런 내용들, 추후에 이런 대응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에서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두산 테스나입니다. 앞에서 사실 중요한 재료로 제가 다 많이 말씀을 드려놓은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어디 쪽 봐야 된다? 장비 쪽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웨이퍼 테스트 1위죠. 1위입니다. 웨이퍼 테스트 쪽에서. 그리고 삼성전자랑 뭐예요? 그 1차 협력 파트너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삼성 고덕신도시 옆에 브레인시티 쪽 산단 공장에 두산 테스나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까지 그런 유착 관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테슬라와 어때요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서두에 이야기 드렸듯이 빅테크 기업에서 캐픽스 투자를 늘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때요? 최대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배경들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더군다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하락하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3번 들어오고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어때요?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첫 방송 오랜만에 출연하는 첫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때요? 늦게 말씀드렸어요. 늦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스마트 머니 신호를 진작에 박성재 전문가한테 받아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점에서 매수를 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떠들어댄 게 벌써 뭐 이 8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떠들어댔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박선희 전문가랑 같이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 저점에서 잡을 기회를 가져갈 수도 있었겠죠. 자, 실제로 제가 이 종목을 먼저 제공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고점 시세 기준은 10%대고요. 한참 더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목표가에 도달하면은 2차 목표가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 것이고요. 바로 추후 대응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에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저 신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스마트 머니 신호잖아요. 그래서 저 신호가 도대체 뭐냐? 당연히 스마트 머니는 누구나 다 포착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왜냐면 주포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를 기점으로 저점에서 먼저 매집이 들어오는 자금을 우리가 보통 스마트 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스마트 머니만 정말로 다 잡아낼 수 있으면 주식하기 참 편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절대적으로 스마트 머니가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요 신호로 1차적으로 걸러서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스마트머니 신호 공식 자체에는 거래량 공식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추세 공식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변곡이 발생했을 때 포착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 추세의 파동을 쭉 그리다가 이런 일반적인 파동에서 나오지 않는 변곡, 제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이 변곡점이 나왔을 때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신호가 포착되면 바로 매수를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도 바로 꺾여서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 신호 포착 후에 거래량이 증가하느냐 여부입니다. 자,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얼만큼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잡으면 더 유효하냐?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경우에는 바로 잡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앞에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5거래일 연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변곡을 만들면 신호가 뜬다 그랬죠. 그래 놓고서 급격한 거래량이 터지거나 혹은 5거래일 연속해서 거래량이 이후부터 늘어난다면 이 변곡을 만든 거는 돈이 많은 누군가들이 만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스마트 머니 기법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손절 추세선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어떤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하냐면, 자, 손익비가 좋은 어떤 기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승률이 높은 기법에만 좀 집착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10종목을 거래를 합니다. 7, 8종목을 이겨요. 자, 그러면 이게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표면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7, 8번을 이겼을 때 2, 3%로 이기다가, 그죠?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로 진다면 어때요? 좋은 기법이 아니에요. 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실 확정이 나왔을 때 손실 폭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수익 폭이 더 크다면 이게 좋은 기법이라고요. 자,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이게 찔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아는 많은 투자자분들은요, 플러스 3%, 플러스 5%는 못 견딥니다. 근데 마이너스 20%, 30%는 상당히 잘 견뎌요. 자, 왜 그러냐면 손실 확정을 짓고 싶지 않아 하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습관이 굉장히 좋지 못한 습관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20%는 계속 방치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 수가 점점 많아져요. 30종목, 40종목 들고 있는데 플러스인 거는 다 잘라 먹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었던 뭐 조선주 하나오션이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런 종목들을 샀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3%, 5%에서 다 잘라서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는 것만 잔뜩 모아서 가져가죠. 그럼 이런 분들은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손실 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요. 요 습관, 손익비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로 계좌가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자, 반대로 해야 돼요. 마이너스 5% 견디지 말라고요. 내가 5판 냈으면 5판 했다라고 판단되면 잘라야 돼요. 근데 플러스 20% 이상 올라가요? 잘 본 겁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올라가서 막 52주 신고가를 찍고 이러면요, 시장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아서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플러스는 방치하고 마이너스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만 거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점점 복리가 붙으면서 계좌에 대한 수익률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하려면 내가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계속 올라간다는 확신. 이게 바로 경험치예요. 자, 경험치이기 때문에 이 경험치, 이 트렌드를 잘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박성재 전문가가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손익비가 좋지 않게 지금 계속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면서 종목만 계속해서 늘려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오셔서 이거 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설명 이어갑니다. 자, 오늘까지 예시 종목을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 연말에 어떤 공시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35%를 추가로 인수를 해서 완전한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죠? 이 이슈를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어요? 12월 30일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거래량을 먼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뭐예요? 얼만큼의 주식을 얼마에 양수도 계약 체결을 할지 양사 간에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하루아침에 정해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내부 이사회의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고 협상 과정들도 있을 겁니다.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을 아는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점상한가를 갑니다. 점상한가 가고 계속 랠리가 나와요.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 공시가 나오기 전에 2번이나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이죠. 11월 7일에도 포착이 됩니다. 자, 신호 포착일은 뭐라고 했어요? 변곡을 만든다. 그럼 어떨 때 매수한다? 거래량이 5거래일 이상 늘어날 때 매수를 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늘어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여기가 많이 커 보여서 그렇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정말로 거래량이 늘어났는지 한번 확대해 볼게요. 늘어났네요. 그죠? 신호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뭐다? 매수를 하면 된다. 자, 매수를 하면 어때요? 손절 추세선을 깨지 않고 200%가 넘게 올라갑니다. 자, 만약에 이 호재가 안 뜨고 악재가 떠가지고 손절 추세선은 이때 이탈을 하죠. 마이너스 6%밖에 안 돼요. 손익비가 어때요? 매우 좋죠. 올라가면 대박. 떨어져봤자 마이너스 5, 6%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계좌가 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머니 신호랑 이 방법론 제가 PDF 파일로 자료집 잘 만들어 놨거든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거 그냥 제가 다 드리겠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 오셔서 스마트머니 기법 제발 받아가셔서 제 말 믿지 말고 직접 눈으로 이게 맞는지 되는지 검증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기법을 토대로 봤을 때도 단기적인 성과가 어때요?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매매 방법론만 가지고도. 그죠?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두산 테스나 실제로 저는 이야기 진작에 들었습니다. 9월 12일에 38,000원대 이미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그죠? 교육방에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죠. 본인들의 수익으로 치환하고 싶지 않나요? 않으신가요? 자, 두산 테스나뿐만 아니죠. NHN KCP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략주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교육방에서 18,000원대 이미 이야기를 했던 거라고요. 모두 다 뭘 보고 드린 거예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다만 여기서 경험이 더해져야죠. 경험치. 이게 뭐예요? 업종을 보는 눈. 그죠? 트렌드입니다. 이 부분은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서 인사이트로 얻어가시면 되고요. 매수의 기준은 스마트머니 신호를 받아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 저 이제 증권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박성재 전문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주식을 결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자, 코스피가 최근 5년 동안에 52% 올랐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각각 100%대 올랐고요. 니케이 지수도 94%.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비트코인은 5년 사이에 10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결합해서 하자는 거예요. 결합해서. 자, 보면은 최근 1년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최신 업데이트 해오죠. 코스피 최근 1년 동안에 38%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은 12%. 약간 부진합니다.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돼요? 25%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벤치마크 수익이라고 하죠. 25% 이상 수익을 못 본 사람은 굉장히 본인의 매매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1억 가지고 투자하면은 2,500만 원은 벌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근데 이것보다 못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해봤자 25%고 이것보다 2배나 잘합니다. 그러면 50%예요. 근데 잘할 필요 없이 그냥 ETF 하나 투자해놓고 지수 ETF 하나 투자해놓고 비트코인이랑 5대5 가전만 가도 얼마 수익이 나오냐면 68%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머니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해가지고 주식도 수익을 키우고 비트코인과 같이 결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넘는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수익률, 결합 수익률과 결합하지 않은 이 합산 수익률이 얼마 차이 나지 않아 보입니다만 이게 1년 갈수록 복리로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 격차가 벌어지냐면 1년 차에는 요만큼밖에 안 벌어져 보이죠. 근데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갈수록 소외감 느낍니다. 예, 꼭 같이 결합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매매 전략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나이백도요. 알려주시고 두 자릿수대 상승을 했고요. 두사 테스트나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대 크게 올라갔습니다. 모두 다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인데요. 이 기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공부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사진을 찍듯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링크가 하나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 공부방 쉽게 입장 가능하고요. 전문가님께서 코인과 주식 모두 다 다루시는 대한민국 유일한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의 나이백도 두산 테스트나도 두 자릿수대 상승했습니다. 입장하시면 이런 종목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보내주시면요. 더욱더 쉽게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밀리언 투자픽 시간입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알려주시죠. 예, 앞으로 이제 10월부터 시작해서 상승 랠리에 좀 편승할 수 있는 종목들 저의 어떤 픽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TI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고요. 제가 앞에서 사실 서두에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HBM 시장이 어때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입니다. 명확한 팩트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보면은 동사의 실적 동향을 되게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이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270억대, 올해는 한 300억대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부터 크게 퀀텀 점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어디 쪽에서 지금 매출 비중이 높냐면 CCSS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이고요. 자, 이뿐만 아니고 HBM 쪽에 대한 어떤 이 수혜, 여기에서 멀티플이 커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중에는 여기서도 50%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를 기반으로 성장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13에서 5로 극단적으로 낮아지거든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내용이에요.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투자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HBM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보면은 이슈 모멘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지금 어때요? 좋아지고 있죠.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팹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동사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무슨 기업이에요? 밸류체인 기업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수주 받고 공급하고 양쪽 회사를 다 포지셔닝으로 쥐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마무시하죠.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에서 말했듯이 장비가 먼저 가고요. 소부장이 먼저 그 다음에 갑니다. 그러면서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동사의 CCSS 기술이 되게 핵심 기술이다. 이거 동사가 되게 압도적입니다. 이 기술력에 대해서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이랑 그로 인해서 공급 계약이 지금 계속해서 확보되고 있어요. 잠시 뒤에 제가 수주 잔고 보여드릴 거고요. 자, 첨단 메모리용 장비 공급이 앞으로 확대될 거다. 당연하죠. HBM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쭉 보시면은 신규 수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컨센서스를 부합시키느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보시고 수주 내용을 보면은 수주 잔고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잔고 총액이 얼마예요? 800억이 넘어요. 800억. 근데 보시면 납기를 보세요. 납기일. 대부분 어디에서 납기하냐면 2025년입니다. 자, 뭐냐면 올해 실적이 어때요? 이 수주 잔고에서 이만큼이 어때요? 실제로 매출로 바뀌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면은 어때요? 추세가 쭉 하락하다가 스마트머니 신호 나오면은 어때요? 추세 바로 올라가잖아요. 자,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릴 때는 다소 늦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기법을 배워가시면 5거래일 거래량 늘어날 때 이럴 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략주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신호 제발 받아가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전략을 말씀드려보자면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이제 연휴를 쉬고 오셔서 시가에 매수할 수 있다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6,800원인데 이때 다 전략 매도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립니다.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박선희 전문가 밴드방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큐로셀입니다. 이 CRT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자, 특히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상용화 속도가 나온다고 하죠. 이 링카토주의 품목 허가를 작년 12월 말에 신청을 했어요. 언제 승인이 되냐면 올해 3, 4분기 안에 승인된다라고 하니까 올해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 재료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대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독자적인 어떤 이 기술, 이게 국내 최초예요. 국내 최초. 저는 국내 최초라는 재료를 매우 좋아해요. 특히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받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 기술이 확보가 되어 있는 종목들은 특히 이제 재료까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첨단 GMP 설비로 이제 신속 제조 역량을 보유했다. 실제로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가 연간 100명 이상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그죠?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거를 이제 제조 시설이 잘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CART 시장에 대해서 어때요? 2026년 약 17조 원 규모로 전망이 된다.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국내 최초의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또 상업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약처 품목 허가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는 거. 종합평가를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략 말씀드릴게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 늘어나고 있죠. 5거래일 이상 충분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 적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주 금요일 시가 매수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는 55,500원이고 트렌드예요, 트렌드. 1차 목표가만 가고 끝나지 않습니다.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서 또 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비트코인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도 제가 월봉 차트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어때요? 과거에는 되게 약한 이제 손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얼리 어댑터에서 개인 투자자에서 조금의 이제 리테일 투자자랑 또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이제 어떤 상승장이 왔고요. 지금은 리테일 투자자랑 그죠? 기관이랑 국가가 보유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트레저리 전략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처럼 이런 엄청난 등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사의 실제로 비트코인의 샤프 비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 국가 기금이라든지 여러 신탁 자산들, 자금들이 이제부터 많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추세선만 안 꺾이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1년 추세선, 1년 평균선을 손절가로 잡습니다. 97K를 손절가로 보고요. 매수가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 매수가 구간 찍고 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가 계속 동일하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연말 목표가는 저는 150K, 15만 달러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STI 이 종목하고 큐로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정보까지 궁금하시다 하신다면 엠밴드 공부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사진을 찍듯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꾹 클릭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님의 공부방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문자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로 더욱더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문자 링크 지금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QR코드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비트코인 정보까지 알차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법과 코인 정보까지 모두 다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엠밴드 공부방 오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